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7년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드릴 거 일단 순서로 먼저 적어 볼게요. 일단은 오늘 시장 좀 강력한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거를 좀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중국과 한국의 어떤 관계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추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1.3%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고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로 보여지거든요. 현재 삼성전자가 오늘 3%가 넘는, 그쵸? 상당히 큰 상승을 했죠. 근데 일단 삼성전자의 3%가 넘는 상승으로 인해 지수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상당히 좀 특이한 모습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갭으로 상승하고 갭으로 상승한 이후에 갭으로 상승한 그 가격을 깨고 좀 흐르긴 했지만 그걸 좀 유지했다라는 것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나스닥 시가총액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차트를. 일단 애플 먼저 보여드리면, 애플도 역시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갭으로 뛴 상태에서 지금 버티는 모습. 아마존 역시 갭으로 뛰고 버티는 모습. 페이스북도 큰 상승이 나온 상태. 그리고 알파벳도 그렇고, 그쵸? 인텔도 그렇죠. 다 갭으로 지금 최근에 떴고,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까요? 나스닥 종합 차트를 보면 나스닥 종합 지수도 어떤 분산 이후에 살짝 눌리고 바로 한 번에 회복해 버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한국 코스피 지수랑 좀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코스피 지수도 삼성전자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도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그죠? 삼성전자도 같은 모습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이거의 흐름이 지금 어떤 반도체 관련한 쪽에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의문이 좀 있고, 하지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고점의 징후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죠? 징후는 보이지 않으나, 다만, 그러니까 차트상에서의 고점 징후는 보이지 않으나, 실적에서는 내년도에 성장성은 약간의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계속 성장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큰 회사가. 그죠?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큰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한다면, 이쪽 업종에 있는 글로벌리한 다른 쪽 회사들이 일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쪽에서 성장하는 거는 맞지만, 성장은 2016년에서 2017년에 올 때의 어떤 성장률보다는 내년은 성장은 하겠지만 그 성장률은 좀 둔화될 것이다 라는 거고, 하지만 4분기까지도 실적은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뭐 한 19년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ROE로 봐볼게요. ROE가 3에서 8, 17, 예를 들어서 16 정도 이렇게 ROE가 된다라고 하면, 보통 이 ROE가 순이익이 아주 고성장하는 요 때부터 이 구간을 매매 구간으로 봅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때 역시 ROE가 성장하지만 순이익은 충분히 많이 벌지만 성장성이 둔화됐다라는 거로 인해서 저희의 매매 구간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로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매 대상이 아닌 어떤 지수 어떤 방향성의 대상으로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들었고, 삼성전자의 이 지금 중간에 붕 떠 있는 빈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이 메꿔지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이 공간이 메꿔지지 않고 계속 날아간다면,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날아간다면 정말 300만 원을 찍고 넘어갈 수 있겠죠. 뭐 앞으로 한 15% 정도,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해외의 다른 주식들,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런 같은 업황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는 이런 해외 주식에서도 이 갭이 메꿔지면 안 됩니다. 이 갭자리가. 그래서 이 갭자리가 메꿔지는지 봐야 되는 거고, 더 큰 그림으로는 나스닥 지수, 지금 보여드리는 나스닥 지수, 이, 이 나스닥 지수도 일단은 이 추세가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그쪽은 일단은 지금 아주 강한 모습이다라고 일단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매 대상으로는 지금 신규는 아니다. 보유자의 몫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나스닥에서부터의 어떤 기술주들의 어떤 실적을 기반한 어떤 반등이, 코스피에도 영향을 지금 미친 모습으로 보이고,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당연히 강하게 반등하니 코스피가 오르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의 시장은 상당히 아직은 좋다라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의외로 약세가 중국 소비주들이 좀 약세가 나왔죠. 소비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M이라든지 뭐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호텔신라, 특히 하나투어에는 좀 공매도 물량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쪽 중국 쪽 관련한 쪽에 속해 있는 종목과 업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말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근데 저는 이제부터 좀 시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 그래서 어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확실하게 했고, 하지만 매매한 종목이 20% 이상, 30%, 40% 이렇게 계속 가는 거는 극히 드문 경우예요. 그 종목이 정말 굉장한 대장주가 아닌 이상 25% 정도 되면 이익 실현도 가능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그렇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수익이 한 25% 정도가 만약에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수익이 났잖아요. 근데 향후 더 앞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갈 것 같긴 하나, 어떤 이런 단기적인 조정은 당연히 받으면서 가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2만 원 정도대의 파라다이스인데 3만 원 정도,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한 15,000원 정도부터 산 사람들이라면 고민이 되겠죠. 여기서 2만 원까지 왔는데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고, 이럴 때 1차적인 큰 거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 수익이 난 25%, 특히 한 20% 가량은 지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 정도 선택을 하는 겁니다. 25% 정도의 수익을 확정 짓고 이익 실현해도 괜찮습니다. 이익 실현을 해도 파라다이스는 전 괜찮다라고 보고, 다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볼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 고점 대비 한 7, 8% 정도까지는 눌리는 걸 참겠다라고 가정한다면 한 매입 단가에서 한 15% 정도 상승한 그 정도 구간에 자동으로 손절매를 걸어둡니다. 손절매. 매를 걸어두고 물량을 한 50% 정도 덥니다. 덜고 나서 그냥 장기로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시장의 방향과 힘에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저는 뭐가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왜냐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이익 실현 25% 이익 실현하고 다음에 좋은 자리가 있을 때 또 들어가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인 거고, 아니면 그래 한 15% 정도까지만 나의 물량을 일단은 지키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절반을 이익 실현하고 한 15% 매입 단가 한 15% 정도에다가 손절을 걸어 놓고 그냥 쭉 내보내는 거죠. 단기 조정 한번 참아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일단 중국 관련한 주식 역시도 아직은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급하게 오른 것에 대한 어떤 이익 실현의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왜냐면 이쪽 관련한 종목들의 실적이 2018년도에 좋습니다. 2017년도보다도 훨씬 좋고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조정은 주겠지만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또한 한미약품까지 상승했거든요. 참 어렵더라고요. 오늘 한미약품 일간 차트입니다. 한미약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IT 전기전자 쪽과 어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 뭐 셀트리온은 지금 좀 조정을 좀 살짝 약간의 조정 정도 구간에다가 플러스 어떤 신약 개발주들 플러스 중국 소비주,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던 애들도 좀 가고, 그렇죠? 자동차까지도 갑니다. 자동차까지. 그리고 어떤 기계 업종도 가고.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순환매식으로 계속 좀 돌아가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말은 시장이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2500이 넘고 신고가를 냈죠. 2550까지를 돌파해버린 거거든요. 상당히 급하게 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아까 지금 한 고객이 전화 왔는데 코덱스 200 인버스, 그것도 이제 2배짜리를 몰빵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과감한 어떤 선택이었지만 좀 위험했다라는 거고, 몰빵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 대신에 어떤 이렇게 그냥 ETF 인버스,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 취하듯이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공매도 같은 어떤 매도의 이런 쪽에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제 몰빵이라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요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출구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이거 상당히 이거는 심각한 선택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정리하자면 시장에서의 어떤 나스닥의 기술주를 시작으로 국내의 어떤 코스피의 어떤 IT 전기전자 쪽에 상승이 있었고, 코스닥에서도 상승이 있고, 그죠? 다양한 업종들도 상승이 있는 대세 상승의 모습이 좀 나오긴 하나, 제가 아주 여기서 좀 의아해한 거는, 제가 이렇게 시가총액 1등인 회사 애들이, 그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포함해서 이렇게 큰 시가총액이 있는 회사들이 한 번에 이렇게 갭을 띄우고 갭을 이렇게 아주 한참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상태에서 갭으로 빵 뜬 거는 처음 봤어요.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오르는 거는. 제 기억엔 그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있었는지 또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제가 기억 못하는 것 같지만 제가 96년도 겨울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7년도 11월인데 이때 동안에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주에 있는 것들, 한국의 시가총액 1위인 애들이 바닥에서부터 2배가량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갭을 띄웠다. 저는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려오는 말에서도 삼성전자 다 그러고 있어요. 시장에서 모두 다 삼성전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방금도 좀 연락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어떡하냐 뭐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좀 허무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모두 한결같은 이야기 다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저는 고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고점의 징후가 왔다. 그죠? 그죠? 아마 이 모습이 나올 겁니다. 클라이막스가 시작됐거나 왔거나 라는 거고, 이 클라이막스의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막스의 모습, 뭐 뷰웍스 한번 봐볼까요? 뷰웍스의 주식은 엄청 났었거든요. 2010년 11년도부터 한 4년 가까이 오른 주식이에요. 이 주식이 클라이막스 때 어떻게 주식이 마무리됐는지를 보면 보통 이런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라왔던 주식이 몇 번의 갭이 나온 이후에 이 갭자리에서 결국은 이 갭자리에서 몇 번의 등락은 있었지만 결국엔 그것이 마지막이었던 거고, 이 모습에서 어떤 이러한 모습들, 그죠? 어깨가 2개 달린 이런 대세 하락이 나왔던 모습이 저는 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때가 고점이었거든요. 이때도 바닥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오던 주식이 여기서 갑자기 갭을 띄웁니다. 여기서부터 쭈쭈쭉 올라와 버리고 이제 마무리 잡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갭의 모습에서 사실 수익률이 강하긴 합니다. 강하긴 한데 강하긴 하나 물릴 가능성도 매우 높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많아요. SK하이닉스도 한번 봐볼까요? SK하이닉스도 여기 때 고점의 모습을 한번 봐볼게요. 요때 고점의 모습 확대해보면 이때 역시도 갑자기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던 게 갑자기 강하게 좀 올라오고 여기서부터 고점의 모습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분출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것들의 모습을 최근에 요렇게도 좀 봤거든요. 삼성전기의 갑작스러운 어떤 갭의 모습들, 그리고 나서 한 번의 분출 이후에 이제부터 좀 하락할 것 같은 BH 이 모습도 비슷한 모습, 분출하고 마지막 갭으로 분출하고 여기를 이 공간을 이제 깨버리는 모습들, 이 신고가를 못 내는 모습들, 그렇죠? 이런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이런 모양들은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지막에 한번 힘차게 내고 그 다음에 고점 징후들에서 많은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이제 빠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일단 하고, 하지만 지금 혹시 삼성전자를 지금 봤을 때 혹시 그런 모습들의 초입 구간이 아닌가, 초입 구간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100만 원부터 올라온 주식이 지금 300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시가총액이 370조가 됐는데요. 여기서 시가총액이 600조까지 될 수 있을까요? 600조가 되려면 웬만한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만 사야 됩니다. 다른 종목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이제부터는 이익 실현의 단계라고 보고 보유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신규 매수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치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단 저는 이렇게를 좀 생각을 하고, 일단은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했었잖아요. 요때부터 130만 원부터, 그죠? 이 자리부터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이때 왜 안 하고 지금 신고가 아주 무섭게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신고가에서 이렇게 열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저는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죠? 지금 즐거워할 자리가 아닌 두려워해야 할 자리라고 보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아직 그 고점의 징후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주간 차트상.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는 저는 요때를 사실 마지막 그 고점이라고 봤어요. 사실 이때 이 구간을 마지막 매도해야 될 자리, 마지막 어떤 클라이막스, 마지막 고점의 징후들이라고 봤던 거고, 이 다음부터는 횡보 구간이 전개된 이후에 하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고, 지금의 여기의 모습이 저는 요 모습과 닮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이 정도 언저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저는 차라리 지금 매수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중국 쪽 관련 쪽, 그리고 기계 쪽, 그러니까 중국 소비재, 기계 이쪽에서의 어떤 틈새를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런 쪽에서도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2차전지 관련한 쪽도 사실은 아직은 저는 꺾이진 않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2차전지 관련한 쪽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2018년도, 19년도. 그래서 지금 2차전지주들이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초입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초입 단계일 수도 있고, 요 모습, 그래서 저 전기차도 조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종목을 좀 추천을 한번 하면,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V원택이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0%가 되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요때 상장했어요. 7월. 상장을 했고, 제가 이 회사는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긴 한 것 같은데, 지금 한 25,000원 정도대를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 오늘로써 어떤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실 V원택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회사죠. 아픈 검사 장비, 디스플레이 쪽 업체예요. 디스플레이 업체인데 오늘 공시 나온 거 보면은 2차전지 쪽에서도 수주가 들어왔어요. 92억이었나 그랬죠. 제가
잠시 기억이 안 난다. 아마 92억이었던 것 같아요. 거래 상대방은 영업 기밀 유지로 인한 어떤 비공개를 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아주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지금 이 V원택이라는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40%가 넘거든요. 내년에도 이거를 유지하거나 더 높일 거로 예상이 되어지고, 그렇죠? 얘네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글로벌 1위예요. 아픈 검사,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의 그 아픈 검사 장비 이름이 너무 어렵죠. 장비 글로벌 1위 업체거든요. 이쪽으로는. 근데 그 전에 LCD와 OLED를 했거든요. 이쪽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쪽에서 아주 강력한 어떤 경제적 해자로 글로벌 1위의 업체거든요. 글로벌 1위. 글로벌 1위는 업체인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U가 생겼습니다. 이게 오늘 공시가 나왔어요. 오늘. 이 U라는 것이 2차 전지 쪽에서에도 2차 전지, 그렇죠?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떤 검사 장비를 이제 납품 수주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지금은 OLED 뭐 어떤 2차 전지들이 좀 쉬고는 있지만 아주 강력하게 관심권에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보유예수 물량들이 좀 있습니다. 보유예수 물량이 좀 있는데 한 54%가 넘는 보유예수 물량의 54%는 대주주예요. 대주주. 그래서 딱히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을 조금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한다라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주가가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볼 때, 지금도 최고인데 지금도 최고인 회사가 가장 트렌드에 맞는 어떤 산업 업황의 어떤 분야가 접목이 돼 버려서 새로운 U가 생길 때, 근데 이쪽에 대한 것도 이 회사밖에 할 수 없는, 지금 하는 일도 이 회사만 할 수 있는, 거기에 시장의 어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볼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40% 정도가 된다. 이 회사를 가만두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쪽 2차 전지 쪽의 어떤 신규 성장 동력은 아마 2018년도부터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반영이 될 거라는 거고, 그래서 이 V원택이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투자 포인트를 이제 생긴 거예요. 원래 투자 포인트는 2018년도에 OLED, 그죠? 특히 국내와 중국 쪽 최대 수혜주가 저는 이쪽이라는 거가 하나 있고요. 일단 요거는 이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인 거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은 아직 설명 안 드렸고, 과거와 현재, 특히 이제 주력 제품인 OLED 검사 장비라는 거, 그쵸? 매출이 최대로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거고, 특히 플렉서블 OLED까지 이제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 매출처들이 아주 다양한 회사예요.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은. 그리고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LCD를 이제 선점을 할 거고 곧 OLED까지 따라올 거거든요. 근데 이 중국에서의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65%가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V원택의 주요 고객인 또 하나인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이쪽에서의 OLED를 성장을 10%대에서 20%대까지 늘릴 것이다라는 어떤 목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쪽 관련한 최고 아품 검사 장비 쪽에서는 일단은 1등입니다. 1등. 1등이라는 거였고,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쉬고 있지만 2차 전지까지의 수주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아주 의미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지금 얘네가 25,000원대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부터 매매 대상으로 생각해서 이제 매매를 매일매일의 거래량과 함께 확인해 가면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던 좀 이익 실현해야 할 종목들이 있으면 좀 교체를 V1택으로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이제 현재에 대한 거, 과거와 현재 얘기를 했죠. 아픈 검사 장비, OLED, LCD, 플렉서블용까지. 두 번째, 미래에 대한 포인트가 하나 생긴 거. 그렇죠. 2차 전지 셀. 검사 장비. 이쪽에 이제 실적이 가시화됐다라는 거였고, 그렇죠? 아마 지금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배터리 형태들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관한 검사 장비 업체인 V원택이 아주 큰 수혜를 입을 거라는 예측이 좀 되고, 사실 V원택은 2016년도 말에 2차 전지 관련한 셀 적층 검사 장비를 개발을 완료했었고, 그렇죠? 이것은 이제 음극과 양극의 어떤 적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용량을 높이는 데 쓰이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배열이 잘 되지 않으면 폭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 검사 업체가 이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동사가 독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2차 전지까지도 어떤 플러스 알파, 새로운 U가 생겼다라는 모습에서 아주 의미 있다라고 보고, 사실은 이 회사는 계속 수주하는 공시들이 나와요. 계속. 하지만 2차 전지는 처음이에요. 처음. 2차 전지 쪽에서의 접목은 아픈 검사 장비를 2차 전지에 접목했던, 과거까지는 계속 OLED 쪽, 그죠? LCD 쪽, 플렉서블 쪽, 이쪽에 검사만 했었고 이쪽 1등이었지만 2차 전지 새로운 쪽에서도 들어왔고, 이거의 기술력 역시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아마 당연히 점프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은. 그쵸? 근데 요런 쪽과 좀 비슷한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 쳐볼게요. 고영이 대표적이죠. 지금 고영도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은 있죠. 고영이 한 2년 정도를 쭉 올라온 모습이에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이거는 이제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고영은 주간 차트 상에 지금 가장 강력한 모습인데, 여기에서는 이거 역시도 약간의 어떤 매물, 이제 마지막 그 피날레의 모습이 좀 보입니다. 고영은. 그리고 하이비전도 있죠. 하이비전은 주간 차트상 일단 먼저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 이전에 빠졌던 회사가 뷰웍스. 그죠? 뷰웍스가 먼저 흘렀고, 그 다음에 하이비전이 그 다음에 흘렀고, 그 다음에 고영은 지금 신고가를 치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갈 종목이 V원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원택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주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5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기를 기다렸고, 아마 돌파하는 모습이 오늘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매 대상에 들어왔다.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조금 더 보이긴 해야 되겠지만, 분할 매수로 25,000원 언저리에서 매매를 해서 좀 모아 나간다면 저는 여기 신고가인 32,000원은 기본으로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32,000원 그 이상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면 적어도 한 20% 이상, 적어도
20%, 많으면 30에서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회사. 그것이 이고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의 업황, OLED가 다시 돌아 나가야 되고 2차 전지가 조정을 끝내고 다시 실적을 내야 되는 시기는 아마 2018년도부터는 OLED 쪽, LG 디스플레이 쪽도 좋아질 거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간다면 지금부터 만약에 단가를 좀 평균 단가를 낮춰서 매매를 해본다면 한 내년 상반기 전에는 아마 어떤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한 3, 4개월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아직은 시가총액이 2천억 밖에 되지 않는 회사인데요. 시가총액이 3천억, 4천억은 저는 금방 될 거라고 봅니다. 영업이익률이 40%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은 회사를 관심 있게 봤고 한번 관심 있게 다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도 계속 삼성전자나 어떤 나스닥의 어떤 대표주들의 갭을 메꾸는지 마지막 분출 랠리가 나와서 마감이 되는지 시장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